안녕하세요. 타임줄 가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말에 놓치만 뉴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인도네요. 자, 인도에서는 최근에 축제가 있었나 봐요. 아무나강이라고 해서 길이가 한 1376km에 달하는 겐지스 강의 지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야무나강에 흐르는 물은 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인구가 2100만 명에 달하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필요한 물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이 식수원에서 인근에 농장 살충제, 공장 지역의 산업 폐수 흘러 들어오면서 수년에 걸쳐서 지금 더럽혀졌는데, 지금 보시면 사진 속에서 어떤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이 오염된 이 물에서 지금 거품이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인산염이라고 그래요. 파스페이트라고 써 있는데, 파스페이트. 이런 인산염들이 이제 공장 폐수와 살충제가 섞이면서 이렇게 먼지와 거품이 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축제인데 이 성스러운 강에서 목욕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축제 기간 동안 여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자, 파울드 워터란 제목이네요. 물이 지금 오염됐다는 거예요. 파울. 예. 자, 힌두의 디보티, 힌두 추종자들은요, bathe, 녹욕을 했다. among clump of toxic foam에서 한 덩어리의 그런 toxic foam, 그러니까 독극물 폼 하면 이제 거품이 되겠죠. 야무라 강에서, 뉴델리에서. 자, 11월 10일 날, as part of ritual, 이 의식은요, during the 4-day 치타 푸자 페스티벌, 그러니까 치타 푸자 페스티벌을 4일 동안 했는데 이 축제 기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이 축제는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치타 푸자 이 축제 셀러브레이션, 이 축제 기간 동안 be dedicated to, 뭐에 헌신했냐면 the sun god, 태양신인 로드인 수라야 신에게 이제 헌신하는 그런 축제인가 봐요. 그것은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것이었죠. to bathe and pray in holy water, 이 신성한 물에서 기도하고 목욕하는 것이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것이 되었다. The foam, 이 거품은요, has been appearing, 등장했습니다. more regularly, 더 자주 이 강에. 이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거품이 소이지, 이런 하수도 폐기물 있죠? 이런 하수물, 소이지와 pollution, 오염인데요. containing phosphate, 인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오염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찾아봤어요. 한번 이 차트 축제가 뭔가 봤더니요, 역사적으로 인도의 남부 지역에서 고유한 고대 힌두 베다 축제, 그러니까 베다란 것은 처음에 종교적인 것이었잖아, 힌두교. 베다 축제와 함께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이런 목욕을 하고 신에게 바쳐주고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런. 수라야 신은 태양신인데 기원전 1500년경 초기 힌두교 경전인 베다에서 매우 중요한 신으로 인도 서부의 사우라 지역에서는 최고 신으로 숭배됐다고 합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 가야트리라고 부르는 특별한 주문을 외면서 빛의 원천, 우주의 기원인 이 태양신에게,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치유의 신, 이게 치유의 신이고 행운의 신이었다고 해서요, 인도의 많은 상점들은 출입문이나 출입문 근처에 태양의 상징을 둔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말을 타고 오네요. 말을 타고 오고 있고 손에 지금 이렇게 4가지 조형물을 가지고 있네요. 예. 꽃을 들고 있네요. 연꽃을. 자, 차트 축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아까 파스페이트, 인산염은 뭐냐? 이 파스페이트는요, 인산철 총 27종에 이른 첨가물명에 인산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산도 조절도 하고요, 칼슘을 배출을 촉진하고 골다공증의 원인, 단무지 같은 경우를, 단무지가 탱탱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인산염을 넣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탄산음료, 특히 햄, 소시지 이런 거, 치킨, 어묵, 맛살, 식품에 탄력 있고요, 바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인산이라고 합니다. 인산염. 힌두교 신자들이 10일 독성거품, 이 독성거품, 폼, 이 노이다 야무다 강에 들어가서 푸자 축제를 기념하고 있다. 참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자, 두 번째 기사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데니 펜스타가 제일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11년 동안 미얀마에서 지금 미얀마 아시다시피 지금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방 언론이 이제 잡혔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잡혔다는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풀렸더라고요. 언제 풀렸냐면 보니까 지금 이 기사가 있은 뒤에 또 릴리스 그러니까 석방이 지금 rare positive development 아주 드물지만 긍정적인 발전을 통해서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왔다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아마 제3세계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월 달 쿠데타가 있은 이후에 지금 이런 바이런스, 폭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찢겨져 왔는데 이분이죠. 이분이 서방 언론인, 미국 기자인데 이분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이분이 석방을 이제 조율해서 풀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빌 리차드슨 씨인데요. 아마 이분이 이제 전 대사였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석방을 했는데 아마 중국의 어떤 관료들을 만나서 종용을 해서 석방을 시킨 것 같아요. 중국 영향권이 강하잖아요. 지금 미얀마가. 자, 그 기사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적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고위급 인사가 최근 잇따라 민아웅 홀라잉 사령관을 만나 사태 해법을 논했고 그 결과 데니 펜스타라는 37살 먹은 사람인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그래요. 여기는 고문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기소해가지고 11년 선고를 받았고 빌리 전 대사 협상으로 전격 석방되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지금 석방되기 전 기사고 그 이후에 찾아보니까 지금 석방이 됐어요. 11월 17일 날. 자, 미국 저널리스트가 페이스 직면하고 있다. 어떤 고소죠. 어떤 고소? 미얀마에서 어떤 법원에 고소가 되어 있다. Amid increasing crackdown. crackdown은 이제 밟아 누르는 거죠. 진압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진압. 그래서 뭘 진압합니까? 아포지션 피규어. 야당의 반대측 인사가 되겠죠. 인물, 피규어. 증가하는 그런 그 야당의 인사의 진압이 증가하면서 그 컨트리의 룰링 밀리터리 전타는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죠. 이런 상황에서 프로시큐터, 그 검사가, 미얀마에 있는 검사가 have filed sedition and terrorism charge죠. 자, 어떤 혐의를 쓰였다는 것인데, 세디션이란 말은요, 소요 사태라고 합니다. 소요. 그 다음에 테러리즘 차지입니다. 어떤 테러 상황에 혐의를 입혀가지고 이 기자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미국 기자인 데니 펜스터였죠. 그래서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미 behind bar, 지금 바라는 것은 이제 막대기니까 막대기 뒤에 있다. 감옥 창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hind bar 하면 창살 뒤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behind bar,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 months, 5개월 동안. 펜스터는 could now face life in prison. 평생 동안 감옥에 있다. 즉 종신형이죠. Life in prison. 종신형을 지금 선언을 받을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빌리 전 대사 협상으로 아까 사진 보셨죠? 이분이 이제 협상을 해서 석방이 되었다. 그래서 아마 검색해 보니까 미국 집에 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참 재밌는 기사인데요. 키드내핑 해가지고 지금 납치죠. 키드냅 노스캐롤라이나 틴 10대가 레스큐드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레스큐드 어디에서? 인 켄터키에서. thanks to 먼 덕택으로 viral 틱톡 디스트레스 시그널. 자, 디스트레스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제 구조 신호가 되겠죠. 구조 신호. 그러니까 틱톡에서 아마 구조 신호,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틱톡을 많이 보잖아요. 틱톡이 그 빠른 시간 안에 탁탁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그 10대가 이걸 보고 이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The violence at home signal for help. 이 동영상을 봤다는 거야. 이 동영상이 아마 캐나다 Canadian Women's Foundation에서 만든 틱톡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가정폭력, 여성들의 폭력 이런 걸 당했을 때 이런 사인을 하라는 거죠. 보시면 palm to camera and tuck thumb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thumb, 엄지를 이렇게 잡아 끈다는 거예요. 이렇게 thumb. 그다음에 엄지, palm이라는 것은 이제 이 뭐죠? 손등이 아니고 손 앞에 손바닥이 되겠죠. palm. 그래서 손바닥에 이 엄지를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엄지에 이 palm에 놓고 이렇게 턱 해라. 잡아 끌어라. 이게 무슨 표시다? 지금 나 폭력 상태에 있다. 이게 구조, 디스트레스 시그널, 구조 신호라는 거예요. 구조 신호. 이걸 이제 소녀가 봤나 봐요. 10대가. 근데 납치가 됐는데 고속도로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지나가는 차에 대고 이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표시를 알아들은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잡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viral distress signal, 구조 신호가 lead to 이끌었다. 이 10대의 레스큐, 구조에. 자, 이 소녀가 보낸 수신호는 원래 가정폭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수신호였다. 손바닥을 보인 뒤 엄지손가락을 말아쥐는 이 수신호는 캐나다 여성재단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틱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알려졌다. 방금 이야기해드렸죠?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감시 아래에서 들키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근데 미국 켄터키주 지역 보안관실은 지난 4일 신고를 받고 켄터키 고속도로에서 소녀를 구출했다. 이 소녀는 이틀 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실종 신고가 돼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납치범인 제임스 허버트 브릭을 수상 결과 그의 휴대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브릭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되었다. 자, 16살의 카 패신저, 그 16살의 그 카 승객이 빈 레스큐도 구조되었다. 어디서? 켄터키의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애프터 뭐한 뒤에? 메이킹 시그널이죠. 손 시그널을 한 뒤로. 근데 최근에 이것이 파퓰라이즈, 인기 있는 동영상이었나 봐요. 틱톡에서. 이것은 indicate, 뭘 보여주냐면 she was in danger,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드라이버, 그 운전사가요, recognize, 인식했다는 거죠. 또 시그널을. in which, 그 안에서 또 teen, 10대는요, folded, 그녀의 thumb, 엄지를 fold, 접었다. into her palm, 그녀의 손바닥 안으로. 그 뒤에 clenching her finger over it, 이렇게 나와요. clench란 말은 꽉 쥐었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바닥에 손을 놓고 꽉 쥐었다. 이렇게. 이런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notified police, 경찰이 알렸다. 그리고 그 경찰은 나중에 arrested 61-year-old man, 61살 먹은 남자를 체포했다. on charge of, 어떤 혐의로? unlawful imprisonment죠. 불법 감금이 되겠죠. imprisonment, 감금.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했다. 자, 바이러스성이란 말이 이제 바이럴이죠. 인터넷상에서 이 틱톡 영상이 굉장히 퍼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럴 이런 말이고, 디스트레스란 말은 고통, 조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스트레스 시그널 하면은 조난 시그널, 조난 신호, 구조 신호 이런 시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사는 뭐냐면 재팬 기사입니다. 일본. 자, 일본에 지금 사형수가 있는데 일본이 그렇다고 그래요. 사형수들이 괜히 그 겁을 먹으니까 그날 통제하고 2시간 안에 죽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death row라는 단어가 있어요. death row. 원래 row란 말은 열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death row 하면 사형수란 뜻입니다. 사형수.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그 신변은 시설에 구속되겠죠. 스스로 생명과 상환에 죄를 갚는 생명형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사형수인데, death row inmate, 즉 사형수가, inmate라는 것은 짝이잖아. inmate가 짝. 이게 한 짝, 안에 있는 짝, 형무소에 있는 짝이 되겠죠. 사형수 짝이 고소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brief notice, 짧은 통지죠. execution, 살인, 그러니까 사형. 사형을 시키는데 그 짧게 그날 하고 2시간 만에 예를 들면 죽여.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요, two prisoner, 이 2명의 죄수들이 criticize, 비난했잖아요. inhuman practice다. 비인간적인 처신이다. giving only a few hours, 겨우 몇 시간만 통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잉, 그 목을 매닫는 거, 교수형, 이런 경고를 겨우 2시간 안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바로 죽여. 이거 굉장히 그 비인간적인 관행이다. 이런 프랙티스를 좀 없애달라고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까지 이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소장을 제출했다고 했죠. 이것이 처음이었는데 사형수들에게 임박해서야 형 집행을 알리는 것이 이게 일본의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제지하거나 보류시켜달라.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에 대한 어긋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2,200만 엔, 즉 약 2억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런 법적 행동에 나선 두 사형수는 6개월 전에 사형이 확정됐다고 했어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요, 1975년까지는 전날 알려주고 사형을 집행했대요. 왜냐하면 근데 형 집행 전에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당일 직전 고시하고 바로 그 사형을 시켰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일본에서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은 거의 100명이 넘고요. 2019년 6명에 대한 형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 2년 가까이 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민간인은 교수형, 자유대 대형, 즉 군인은 총살형으로 하도록 돼 있다. 지금 일본은 아직까지도 교수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네요. 자, 재팬이 sue over abrupt, 갑작스러운 사형 집행을 고소했다. 자, to death row inmate, 방금 했죠. 사형수. 론치는 이제 출발시켰다는 거잖아요. 뭘 출발시켰냐면, 론치어 챌린지 하면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어떤 도전, 즉, 이의를 제기했다. 11월 4일 날. 뭐에 대항하여서 the country practice, 관행이죠. 어떤 관행? executing prisoner, 죄수를 처형하는 건데, with only a few hours notice. 몇 시간만 통보를 하고 사형을 하는 이런 관행, 프랙티스를 없애달라는 소송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그 두 명의 변호사는 call the method, 그 방법을 뭐라고 불렀냐면 extremely inhumane, 극단적인 비인간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쌍은, 그 두 명은 또한 시크 22밀리언 원, 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2억 3천만 원 정도를 컴펜세이션, 보상금이죠. 보상, 컴펜세이션, 보상으로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놓치마 뉴스 3편 짧게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